응원단장이 되는 법. 제1단계. 유쾌한 생각을 하라. 즐거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응원단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유쾌함이란 마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처럼 무언가 행복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정서적으로 한껏 고무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실제로 유쾌함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유쾌해질 수도 불쾌해질 수도 있다. 누구도 하루 종일 정서적으로 한껏 고무된 상태로 머물 수는 없지만 누구나 유쾌해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누구도 언제나 유쾌한 상황만 경험하며 살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하고 가끔 열쇠를 안에 두고 자동차 문을 잠그기도 하며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두통이나 감기 혹은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조차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유쾌함이란 삶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하루도 기분 나쁜 날이 없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으면 된다. 유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유쾌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과 열정까지도 무디게 만든다. 응원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유쾌한 마음으로 삶을 대해야 하며 그러한 유쾌함을 사방에 전파해야 한다. 제2단계. 말로써 격려하라. 격려를 해주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건다. 근황을 물어보되 요즘 좀 어떠냐? 하는 식의 판에 박힌 질문 대신 자신의 진정한 관심을 표시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리치가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방식이다. 아미의 출신의 톰 미시머 슈이제는 회사의 초창기를 이렇게 회고한다. 디스트리뷰터 회의나 직원 회의에서는 리치의 격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언제나 그는 남들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머무르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리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는 그를 통해 소중한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매달 직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리치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곤 했다. 그런 다음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일은 힘들지 않은지, 장래의 희망은 무엇인지 등을 말해보라고 유도했다. 리치는 모든 사람에게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했으며 그래서 회의 시간은 늘 웃음과 흥분과 열정으로 채워졌다. 급기야는 다들 회의가 열리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리치는 회사의 트럭 기사들을 위해 특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수한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난 리치는 기사들과 어울려 악수도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은 다음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역설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제3단계. 카드와 쪽지를 보내라. 감사와 격려,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쪽지를 보내라. 리치 디보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꼭 편지를 보내려고 노력한다. 반드시 격식을 갖춘 편지가 아니더라도 쪽지 한 장을 써서 보내도 좋다. 쪽지 한 장을 쓰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다. 제4단계. 시간을 투자하라. 친구나 이웃, 동료나 상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을 위해 내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창문을 닫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등의 일은 나에게 맡기세요.
아니면 아이들을 봐드릴 테니 외식이라도 하고 오시던가요. 시간을 선물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격려 가운데 하나이다. 제5단계, 선물을 준비하라. 반드시 비쌀 필요는 없다.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라. 제6단계,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축하 파티를 열어라. 저녁 식사나 공연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 집에서 준비한 조촐한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골프나 테니스를 한 게임 즐기거나 그냥 하루 저녁 만나서 마음껏 웃으며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어떨까? 응원단장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특별한 날이나 행사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설령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축하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제7단계, 실패한 사람은 인정하고 격려하라.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주어야 한다. 인간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누군가가 공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다시 경기장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제8단계, 남의 평판까지도 배려하라. 이상한 소문이나 비판, 인신공격 등은 최대한 빨리 잠재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처럼 힘 빠지는 일도 없다. 만약 누가 좋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대꾸하라. 그런 이야기라면 더 이상 듣지 않겠어. 누구한테 불만이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하라고. 괜히 나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안 좋은 소문만 퍼뜨리지 말고 말이야. 응원단장이라면 현장에 없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9단계, 기도하라. 기도는 강력한 격려의 수단이다. 기도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사람의 정신적, 정서적 발전을 위해 혹은 건강과 가족과 성공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 제10단계, 스승이 되라. 스승은 아주 심층적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가르치고, 인도하고, 나누고, 응원하는 1대1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리치처럼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넘기 같은 자기만의 응원 방법을 연습해두는 것이 좋다. 주변을 둘러보라. 어디를 봐도 응원단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신뢰하는지를 말해주고 내가 너를 응원할 거라고 말해주라. 하루에 한 사람의 인생만 바꿔놓으면 누구보다 본인 자신의 인생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